호기심 많은 역사 애호가 여러분, 네바다의 고대 거인 종족에 대한 전설을 들어보셨나요? 네, 수천 년 전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실제 거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다들 이러시겠죠. 거인이라고? 정말요? 고고학적 발견은 이 논쟁에 연료를 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러브 동굴은 실제로 매장지로 사용됐고 그곳에서 발견된 일부 유골은 평균적인 사람의 뼈보다 훨씬 커요. 이 동굴은 네바다 서부의 훔볼트 싱크 옆에 있어요. 한때 거대한 호수의 일부였던 이 동굴은 결국 말라버렸고 훔볼트 싱크를 포함한 여러 개의 작은 호수가 남았죠. 이 동굴은 시테카 부족의 고향이 됐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붉은머리 거인들은 너무 커서 동굴 자체에 묻혀야 했다고 해요. 실제로 나중에 고고학자들은 2.5에서 3m 높이의 해골을 발견했어요. 이 전설은 1886년 존 T. 리드라는 광산 기술자가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됐어요. 리드는 동굴을 본 순간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걸 알았죠. 이 소식은 곧 퍼져나갔지만 동굴은 또 다른 종류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동굴 내부에는 구아노라는 비료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광산 회사가 1911년에 이 귀중한 자원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곧 250톤이 넘는 비료를 샌프란시스코로 운송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유골과 유물은 채굴 과정에서 방치되어 유실됐어요. 이로 인해 1912년과 1924년에 공식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아노의 최상층이 채굴된 후 이상한 물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 주변에서 인간이 거주했다는 최초의 증거는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러브랑 문화는 약 3,000년 동안 지속됐고 만점의 놀라운 유물을 남겼죠. 동굴의 구덩이는 서로 다른 깊이에 숨은 일련의 타임캡슐과 같았어요. 고고학자들은 구덩이의 깊이에 따라 각 구덩이의 연대를 결정했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집단이 이 동굴을 저장소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들이 저장한 물건들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죠. 마치 숨은 보물이 가득한 거대한 고대 창고와도 같아요. 연구원들은 거대한 뼈 외에 또 어떤 것을 발견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미라를 만든 시체들이 발견됐어요. 이 유골들은 티티카카 호수 남쪽에서 발견된 시신들과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미라 모두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붉은 색조가 시신이 머물렀던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붉은머리 거인 이야기는 와일드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모두가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러브락 동굴에서 발견된 뼈가 매머드나 나무늘보 같은 선사시대 동물의 유골일 뿐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주장해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바구니와 툴레 섬유로 만든 정교한 오리 미끼와 같은 다른 유물도 발견됐어요. 어쨌든 이 동굴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 동굴을 방문해서 다양한 깊이의 구덩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거긴 덥고 건조하고 고립된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이 전설에나 나올 법한 또 다른 발견을 해냈습니다. 전설적인 그리스 이타카의 왕이자 호머의 서사시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의 궁전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기원전 1300년경에 실제 모험이 펼쳐지고 있으니 인디아나 존스는 물러서세요. 분명히 이건 호머의 서사시에 언급된 궁전 중 발견되지 않은 유일한 궁전이에요. 이오니아 섬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는데요. 발굴팀을 이끈 교수는 이타카 섬에서 발견된 유적에서 바라본 풍경이 오디세이에 묘사된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에게 율리시스라고 알려진 그리스 영웅은 트로이 함락 후 이타카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오랫동안 포위했던 이야기를 다룬 호머의 또 다른 서사시 일리아드도 오랜 세월 동안 신화로 여겨졌죠. 하지만 1870년대에 트로이는 현대 터키의 차나칼레라는 도시에서 재발견됐어요. 트로이를 찾았다면 오디세우스의 고향도 못 찾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연구원들은 호머의 말을 로드맵으로 삼았어요. 발굴 현장에는 두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단지가 있어요. 창고와 작업장, 복잡한 배수 시스템, 도자기 조각 등 중요한 유물이 발견됐죠. 또한 오디세우스가 왕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8세기경의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사팀이 실제로 오디세우스의 고향을 발견했다고 모두가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로버트 비틀스톤이라는 영국 연구원은 호머가 묘사한 고대 이타카는 현재 그 이름을 가진 섬과 아주 유사하지 않으며 오디세우스의 왕국은 실제로 세팔로니아 섬에 있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탈리아 고고학자 아드리아노 라레지나는 이 논쟁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해요. 그는 이 발견이 율리시스와 관련이 있든 없든 더 중요한 건 이 왕궁이 발견됐다는 사실이라고 말해요. 옛날 옛적 먼 옛날에 클라메스 인디언들은 분화구 호수의 생성에 관한 전설을 퍼뜨렸어요. 이 땅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 서부 오리건주 중남부에 위치한 크레이터 호수는 여전히 존재해요. 어쨌든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마자마산과 샤스타산 두 화산 사이의 격렬한 전투에서 형성됐다고 해요. 그러자 땅과 하늘의 정령, 즉 아래 세계를 다스리는 라오와 위 세계의 족장인 스켈이 싸움에 합류했어요. 지질학적인 드라마로 바뀐 거죠.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어둠이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마자마산이 무너지고 라오가 지하세계로 돌아갔을 때 싸움은 끝났어요. 그리고 비가 구덩이를 채우고 산이 있던 자리에 호수를 만들었죠. 우리 시대로 돌아옵시다. 과학자들은 마자마산이 7700년 전에 폭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은 전설에 실제로 폭발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죠. 전설에 따르면 붉게 달아오른 바위가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해요. 화산 폭발로 인해 산이 무너지는 동안 일어난 일이죠. 이로 인해 화산 칼데라가 만들어졌고 나중에 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이 전설이 현실이 된 이야기가 특이한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구전 이야기는 600년에서 700년 이내에 신빙성을 잃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크레이터 호수의 생성에 관한 전설은 매우 독특해요. 수백 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왔기 때문이죠. 이 화산 분화구 호수는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짙은 푸른색으로 유명한데요. 그 안의 물은 매우 맑아요. 오늘 이곳을 방문한다면 250년 후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의 물과 같지 않을 거예요. 호수 안팎으로 흐르는 강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물이 증발하고 비와 눈이 내리면 호수가 다시 채워지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250년마다 물이 교체되는 셈이에요. 게다가 이 호수의 수심은 거의 610m에 달해 미국에서 가장 깊은 호수입니다. 호수에서의 수영은 괜찮지만 해안으로 갈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트레일은 하나뿐이에요. 낚시나 보트 투어와 같은 다른 액티비티도 있어요. 출생, 결혼, 노화와 같은 인간의 공통된 경험은 특정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하는 비슷한 어려움과 장애물은 사랑, 육아, 죽음에 관한 전통적인 이야기에서 비슷한 주제를 만들어내죠. 여러분도 조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전설이나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의 조상들도 멋진 역사적 사건을 목격했을지도 몰라요.